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핵재앙이 발생한 체르노빌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역은 방사능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일부 지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체르노빌에서 발견되는 가장 무서운 10가지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체르노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주민들 자체가 아니지만 그들의 결단력과 그들이 이끄는 삶은 그렇습니다. 방사능 지역에서 계속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바부시카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들로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방사능이 아니라 굶주림입니다. 그들은 땅, 주변 숲 및 정원의 음식으로 살아가죠. 체르노빌의 독특한 큰 버섯은 방사선을 흡수할 수 있고 나무를 태워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9. 많은 사람들이 거미를 좋아하지 않지만 거미보다 더 나쁜 것은 방사능 거미입니다. 핵 사건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파괴되었지만 특정 곤충 개체군은 살아남았습니다. 요즘에는 나비, 메뚜기, 거미가 적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거미는 물린 후 스파이더맨으로 변하게 하진 않습니다. 즉, 언뜻 보기에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거미줄은 비정상적입니다. 방사능의 영향은 아직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방사능 거미에게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거미들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8. 체르노빌을 걷는 것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령 도시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싹한 분위기가 있지만 버려진 도시 외에도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남겨진 소름 끼치는 인형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더 어두운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남겼다고 믿어지죠. 인형은 벤치, 집, 심지어 버려진 학교의 교실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형이 빙이 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체르노빌을 방문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7.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 노동자 5명이 무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큰 새처럼 생긴 생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생물은 체르노빌의 검은 새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야기에 따르면 그를 본 사람들은 끔찍한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거대한 날개와 붉게 빛나는 눈으로 도시 위로 솟아올랐다고 하죠. 체르노빌의 검은 새는 모스맨으로 알려진 또 다른 무서운 생물의 다른 형태라고도 믿어집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모스맨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무서운 생물체에 대한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는 2007년의 보고도 있습니다. 공장 근처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생물을 보았고 그 후 악몽을 꿨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모스맨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6. 체르노빌을 걸을 때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느낌을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유령의 모습과 건물의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 외에도 안드레이 하르스코프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꽤 소름 끼칩니다. 안드레이는 원래 뉴욕 출신으로 1997년에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폭발이 일어난 4호기 원자로로 혼자 갔죠. 그러나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순간에 그는 방사능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자로 안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죠. 방이 3년 동안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들어가려면 비밀번호와 지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5. 방사능 거미가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방사능 늑대는 어떨까요? 익명의 기사에 따르면 숲에 무서운 돌연변이 늑대가 살고 있으며 카메라에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늑대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다음 세대의 새끼 늑대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체르노빌 출입 금지 구역에 살던 13마리의 늑대에게 목걸이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방사선을 측정했고 몸에 많은 양의 방사선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일찍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늑대들은 벨라루스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오염을 퍼뜨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체르노빌을 배회하는 돌연변이 생물 중에서 유럽의 큰 회색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는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서 어떤 사냥꾼도 감히 그 길을 건너지 못한다고 합니다. 4.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방사능 입자가 인근 드네프르 강으로 직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는 프리피아트 강이 있고 이 강은 드네프르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당시는 아마 물속의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연변이 물고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연구원들은 그들 중 하나를 잡았는데 그것은 정상보다 16배나 많은 방사능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독성 바다에는 거대한 유럽 메기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포식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메기는 길이가 1.65m였습니다. TV 프로그램 리버몬스터의 제레미 웨이드 또한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3. 체르노빌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사가 체르노빌에는 우주 임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실제로 우주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체르노빌 발전소 근처에서 곰팡이가 자랐죠. 이 곰팡이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91년이었습니다. 곰팡이는 멜라닌을 사용하여 방사선을 흡수하고 화학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을 방사성 합성이라고 하죠. 방사선을 먹는 이 곰팡이가 무서운 이유는 방사선을 먹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우주 물체로부터 우주 비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곰팡이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체르노빌을 방문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방독면입니다. 방독면은 사람들이 방사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발전소와 인근 프리피아트 마을 근처에 엄청난 수의 방독면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걸을 때 프리피아트에 한때 5만 명의 주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기이합니다. 이 방독면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독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리기 위해 사람들이 남겨두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버려진 건물에는 방독면이 달린 인형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꽤 무섭다고 답할 것입니다. 1. 이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융형 방사성 물질인 코끼리발입니다. 이 물질은 원자로 4호기 아래에 있으며 30초만 주변에 있으면 어지럽고 피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분 후 신체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죠. 요즘은 방사능 수치가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체르노빌의 이 부분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원자로 4의 제어실을 방문할 수 있는 조직화된 투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은 여전히 방사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체르노빌을 방문하시길 원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